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가 아니라 무엇? 보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즉 보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교통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있는 이재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속에서 보이고 있는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를 찍은 사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어둡고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 안에 무슨 사고가 나서,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 집회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사진은 9월 25일 날 중앙 선데이에 나온 건데요. 미국의 케임브리지 실리콘밸리, 우리가 부러워하는 곳이죠. 거기에 가로를 막고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사실 지금 미국도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가격리라든지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소매업들이 힘든 것처럼 미국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타결하고자 그림과 같이 차도를 막고 식당들이 야외에서 영업을 하게 허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길을 막고 야외에서 영업을 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줄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재택근무를 하지만 근무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는 집에서 마냥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이 과연 어딜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처럼 막아서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막음으로 인해서 저 도로 안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갈까? 보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이 주고 있는 것은 저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가 아니라 무엇? 보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즉 보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교통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모이려면 자동차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경제가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많은 차들이 밀집돼서 어떻게 보면 교통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 더 좋지 않을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많이 소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즉 인식의 전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 초부터 우리 국민들은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2년째 활동 제한이 되고 또 비대면, 비접촉 그런 사회에서 직면해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가격리도 하고 또는 집콕도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답답하다. 또 집에만 있으니까 요새 뭐 홈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몸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비만도 되고 건강도 나빠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좀 안전하게 내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하면서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외부 공간은 없을까? 또는 나가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공공공간에서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한강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 측면에서는 맞죠.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 왜 모일까요? 지난 한 2년간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일까? 사람들은 모여야 되고 이런 외부 공간 속에서 공기나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진짜 삶의 모습이다.
즉 실내 공간이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외부에서 사는 것들이 좋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계의 많은 도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랭킹을 매기잖아요.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딜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도시 공간 구조가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재편된 그런 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940년, 50년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드, 그 포드라고 하는 아저씨가 티모빌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모든 도시들이 자동차 중심의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사람을 위한 보행 공간보다는 자동차를 위해서 차로를 많이 확보하는 곳에 주력을 하였죠. 왜? 자동차 회사들이 전개에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지 민간들에게는 자동차 회사는 수입이 되니까 계속해서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기반시설을 계속 만들어 달라, 도로 확장해라, 고속도로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자동차로 인한 편안함을 즐길 수 있고 결국 자동차가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비슷할 거예요. 옛날 10년 전에 보면 저도 직장 다닐 때 이게 하얀 와이셔츠 못 입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만 입어도 새카매지니까 맨날 빨래해야 되니까 혼나기만 하는 거죠. 이러한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자동차로만 많이 가다 보니까 걷기나 이런 신체 활동을 안 하니까 몸이 뚱뚱해져요. 우리가 많은 그 영상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왜 뚱뚱할까? 패스트푸드도 먹지만 미국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걷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걷는다 그러면 쟤는 왜 걸을까? 가난하니까. 왜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자동차가 없어서 걷는 거예요.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인데 그런데 자동차가 없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로에서 걷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운동하려면 어디서 해요? 짐에서 해요. 피트니스 센터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의 면에 있는 소매업들이 쇠퇴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우리 서부 영화 보면 메인 도로가 있고 거기에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셰리프라고 보안관도 있고 다 그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게 자동차가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로들이 쇠퇴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나 또는 영국에서도 걷기나 또는 자전거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하나는 이 가로에 있는 소매업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왜? 그들은 도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만들었고 먼저 쇠퇴도 경험했고 다시 부흥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 중심가로 활성화 프로그램, 영국 같은 경우는 하이 스트리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행 중심으로 만들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소매업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권이 활성됐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교통수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보 걷기, 15,000, 7,000보 왜 하세요? 이제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걷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구나. 내가 피트니스 센터 가서 월 20만 원, 50만 원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내 그 돈 안 내고 가로를 걸으면서 그 다음에 하천변을 걸으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내 돈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저녁에 보면 입주민들이 많이 걸어요. 뺑글뺑글. 그러면서 안녕 서로 인사도 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었죠. 왜? 어두우니까. 지금은 밝거든요. 또는 단지 설계할 때 의도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도 증진시키지만 또 하나는 도시 공간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가로 공간 또는 공원들
특히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천변들이 있잖아요. 이런 하천변 등의 활용이 매우 촉진되고 있어요. 이름으로 인해서 가로상권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뭐 새로운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학문적으로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하고 인간 행동하고는 서로 영향을 줘요. 한쪽으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영향을 줘요. 즉 무슨 얘기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행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면 사람은 자꾸만 걸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안 걷는 거예요. 걷고 싶어도 거리가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그런데 차를 운전하려면 차도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 가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기 인간의 행동은 사람의 인식이에요. 아, 우리가 도시를 좀 보행 중심으로 또는 자전거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거나 도시를 재생할 때 그 환경이 그러한 수단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자동차가 더 우선시 되지 않을까, 더 편리하고 좋은데, 이런 생각들이 아직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동도 변화되지 않고 환경 또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사람의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는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는 분야가 도시 쪽에서는 주로 도시 설계나 이런 쪽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 정책하고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보행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의 사례인데요. 뉴욕은 사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뉴욕 맨하탄은 많이 변했습니다. 보행 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여기도 길거리에다가 파라솔 치고 이동식 의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세상에 하나 저 비싼 맨하탄 땅에 자동차가 안 가고 사람들이. 여기서 뉴욕에서 오픈 블러바드, 개방되어 있는 가로,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왜 하느냐면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통행을 줄이고 무엇을 만들려고? 공공공간 또는 외부 공간들을 더 확장하자.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보면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줄일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동안 넓게 만들었던 도로예요. 6차선 차로를 1차선, 1차선씩 줄여가지고 4차선으로 만들고 나머지 2개 차선을 보행한테 양보하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뉴욕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시민의 건강 이런 것들을 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공용공간으로 만드는 오픈 스트리트, 도로를 개방하자. 우리가 얘기하면 뭐 로드 다이어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도 및 도로를 활용한, 그래서 야외에 이런 좌석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뭐 배달이나 뭐 응급 차량 이런 것들은 이제 갈 수 있게 하지만 많은 것들은 좀 차단시켜서 거기에서 결과론적으로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팁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소매업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행,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과의 어떻게 보면 갈등 속에서 보행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뭐 10분 동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0분, 뭐 파리는 15분 동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분 도시입니다. 1분 도시? 무슨 얘기냐? 집 앞을 나서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도 그렇게 외부 공간이 없나? 공공 공간이 없나?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외로운가 봐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외롭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좀 살만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집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웨덴 혁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디자인 센터가 같이 해서 스트리트 무브. 아까는 블러바드를 오픈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가로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이웃과 사람들이 만나고 운동도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리는 활기차고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죠. 건물이 있는 곳은 어차피 실내니까 관계없어요. 5개 공간 중에서 나머지 보면 조경 공간 빼놓고 거의 다 차도죠.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의 스트리트 무브는 파리의 15분 도시,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작은 규모지만 짧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상적인 장소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전국의 모든 거리들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갈등이 없을까요? 있겠죠. 차량과 보행의 갈등. 자, 여기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승리를 한 거죠. 우리가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때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0년대, 50년대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동차가 약간 밀리고 보행, 대중교통,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치가 틀린 거죠. 요새 젊은 세대들이 집 사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 못 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이제는 주거는 소유가 아니라 쉐어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스웨덴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참여했었던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550m 거리고요. 이건 2014년 1월 6일 날 준공해서 오픈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연세로는 차량이나 택시도 다니고요. 일반 화물차, 버스가 있기 때문에 되게 혼잡했어요. 그래서 연세로 신촌역에서 내리면 학교 앞까지 550m인데 택시 타면 한 10분, 15분, 버스 타도 그렇고 걸어가면 한 7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곳인데 매우 혼잡했었어요. 그래서 좁은 인도에다가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여러 가지 도로도 있고 만성적인 교통체증 또 거기에다가 많은 노점상 이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걷기 어렵고 또 교통사고들도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신촌 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MP를 하면서 제 생각은 보행이 연세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이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보행은 상당히 가로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대문구하고 같이 해서 이 550m를 우리나라에 없는 최초의 보행자 전용 도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양방으로 할까 일방으로 할까 하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국토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을 하면 국토부하고 시하고 구청의 매칭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일단은 해서 1월 6일 날 오픈했죠. 지금도 저희 서대문구청 3선의 구청장님하고는 꿈이 이거예요. 이거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고 싶은 거. 아직도 그 꿈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업으로 인해서 550m에 지금은 버스만 다닙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냥 보행자 전용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명물거리도 마찬가지죠. 보행로도 기존에 있었던 1.5에서 2m에서 지금 8m까지 넓혀져 있어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은 이런 데가 다 있어? 서울에? 그래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가 신촌이고 1호는 대구의 중앙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교통 약자,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 높이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고 제가 가장 눈물겨웠던 건 뭐냐 하면 준공을 하고 나서 애기 엄마가 유모차로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엄마하고 유모차로 길을 걷는다? 우리 뭐 단차 있잖아요. 유모차 못 가요. 근데 거기를 막 다니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아마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자그마한 즐거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음은 의정부 우정지구인데요. 제가 또 기회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의정부 우정 공동주택지구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총괄 계획을 했어요. 이곳을 제가 한 2년간 계획을 하면서 여기를 보행 중심으로 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9년도부터 지구에 대한 구상, 지구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정지구가 왼쪽에 하나, 상단에 하나, 그 다음에 우측편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기존에 있었던 녹양지구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관도 일정 넓이지만 보행로도 확장시키고 그 중간중간에 포켓공원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던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의정지구 안에 보면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이주자택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제가 뭘 하고 싶었느냐 하면 카페 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녹양지구에 계신 분들, 의정부 우정지구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커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걸 만들면서 여기에 녹지에 대한 연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행자만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가운데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는 뭐 차량이 간다 손 치더라도. 즉 이러한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주자 택지를 받아서 1층에는 상가를 만들지만 2, 3, 4층에 거주하면서 뭐 장사도 하시고 사람들은 차량에 방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보정동 거리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대로 갈 겁니다. 사실 제가 의정부 우정지구 하면서 이 땅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존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상당히 그 의정부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준공되고 나면 꼭 와서 커피 많이 먹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도시민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어떤 자가용 이런 것들에 사실은 의존을 많이 했었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보행이나 걷기에는 사실은 무관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건강에도 도움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오염이 없다는 거예요. 빠르게 간다고 좋을까요? 요새는 느림의 미학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게 좋습니까? 건강하게 천천히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걷기가 편한 도시공간 이런 것들이 도시민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밑에 보이는 그림이 그거예요. 왼쪽에는 자동차, 오른쪽은 사람. 카온리, 자동차 중심의 도시. 그 다음에 자동차 우선주의.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보행하고 균등하게. 그 다음에 카레스트, 자동차 수단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교통수단. 종국적으로는 자동차 프리. 지금의 선진국은 우리가 그 트랜스포테이션 모드라고 그래요.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선진국을 표방하는 지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없는 것이 미래의 도시의 꿈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곳. 그래서 우리가 도시민들의 어떤 삶을 증진시키고 또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까? 되도록이면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자. 물론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이 꼭 필요한 것들은 만들고 최소한 반경 400에서 500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러한 차량이 아니라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골목에서 뛰어놀았잖아요. 지금 차도에서 뛰어놀아요? 큰일 나죠. 이런 공간들이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더 편리하게, 더 즐겁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